오늘은 특별히 인천 아트 플랫폼의 14기 입주 작가인 강철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게살 토크에 초대해 주셔서. 네, 작가님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게살 토크에 게살이들에게 작가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입체 작업을 하는 강철입니다. 이번에 아트 플랫폼의 운영 개편 이슈가 있었죠. 지금 작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형태가 변화한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전국 레지던시가 폐지된다는 이야기였죠? 예, 작년 10월 27일 날 우리 아트 플랫폼에서 큰 행사인 오픈 스튜디오 할 때 그걸 알아가지고 작가들이 정말 너무 황망해했어요. 그래서 벽보를 작업실 정문에다가 다 붙였어요. 아트 플랫폼 폐지 반대한다고. 아, 네. 그래서 우리 작가들이 다 함께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레지던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사전적으로 레지던시는 거주, 상주하다는 의미로 예술가들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창작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또 작가님들한테는 다양한 교류의 목적이 큰 공간이죠. 예,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장르의 작업을 하시는 예술가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안정된 작업 공간에서 자기의 작품을 유감없이 작품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작가들끼리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아주 매력적인 장소가 아트 플랫폼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입주 작가님들께서 기사로 이 전국 레지던시 폐지 소식을 접한 것 자체가 정말 갑작스럽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 열린 인천 아트 플랫폼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10여 명의 작가님들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셨더라고요. 그 현장에 작가님도 계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셨어요? 지금 이맘때면은 레지던트 공모가 있고 레지던트 어떤 계획이 1년 계획이 있는데 그런 게 전무하니까 작가님들이 답답해서 피켓을 들고 우리의 의사를 표시를 했던 겁니다. 일부 레지던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14기 작가님들이 단순히 작업할 공간이 사라져서 시위를 하시는 걸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국 레지던시 피켓 시위 목적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 레지던스에 입주를 해서 레지던스 작가끼리 소통을 하면서 이 레지던트의 자산적 가치를 작가님들은 이미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단순히 어떤 작업실에 대한 공간 이상의 소중함을 알아서 후배 작가님들을 위해서 다시 입주하는 후배 작가님들을 위해서 그렇지 우리는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런 불이익이 없었지만 후배 작가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계속 아트 플랫폼이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했던 겁니다. 네. 저희가 사전 인터뷰도 진행을 잠깐 했었는데요. 인천 아트 플랫폼과의 입주 작가 계약 기간은 이미 작가별로 정해져 있던 것이기 때문에 작업 공간이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쫓겨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레지던시의 경우에는 이미 입주했던 작가는 재입주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이 정말 후배 작가들이 계속해서 레지던시를 활용하고 이용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진행을 해주신 거죠. 저는 이제 작년에 5월달에 처음으로 입주를 해서 이 입주 작가의 경험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인천 아트 플랫폼 레지던스는 14년의 연륜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쳐 여기서 머물고 간 작가님들이 거의 400명 가까이 되는 작가님들이 있어서 아트 플랫폼 자체 시스템이 미션 과제가 잘 아주 정비되어 짜져 있어요. 그 과제가 첫 번째가 과제가 플랫폼 사롱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에 대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개인전 전시가 있고 마지막에 오픈 스튜디오가 있어요. 전부 다 20명의 작가가 일시에 작업실을 문을 열면서 3일간에 그때는 작가님들도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요. 3일간에 외부에서 온 작가님들이 인천을 알아가고 그게 작품에 반영하려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 공동 작업실이라는 작업실에서 같이 이렇게 여러 명의 작가들이 한꺼번에 사용을 하다 보면은 재료를 같이 공유할 때도 있고
공구라든가 이런 걸 또 공유도 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 작가님들은 이게 전문 작가님들은 옛날에 대학에 다닐 때는 교수님한테 그런 걸 뭐 배움을 받을 수 있지만 10여 년 이상 전문 작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물어볼 데가 없어요. 처음엔 작가들이 이렇게 각지에서 딴 데서 다 왔고 서로 이렇게 안목이 없는데, 플랫폼 사롱에는 자기가 그 프로젝트를 가져온 거를 그거를 작가님들 앞에 그거를 이렇게 PT로 이렇게 설명할 때는 참 저는 저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창피하고 뭐 그러는데, 서로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니까 안 친해질래 안 친해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여기 레지던트에 그러니까 퇴실하고도 그 긴 작가 생활 하는 동안에 네네. 어떻게 동료 작가로서 먼 데서 전시를 해도 가서 전시도 가고 또 응원도 해주고 서로 간에 격려해주는 이게 바로 이 레지던스의 아주 매력이라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 이 레지던트의 생활을 했습니다.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다죠. 그렇죠. 비평가 매칭도 작가님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은 아트 플랫폼 큐레이터님들이 계속 섭외를 해서 이렇게 런칭을 시켜주고 책자도 만들어주고 또 큐레이터님들이 또 밀착으로 이렇게 잘 해준 게 14년간의 노하우가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잘 밀착을 해서 작가님들을 전시나 작가님들의 모든 거를 이렇게 옆에서 잘 도와줘요. 그래서 너무 그런 제도가 정말 잘 돼 있어요. 정말 창제적 작품 제작하는 데는 최고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들어보니까 레지던시가 예술인들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해소해주고, 자체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레지던시가 이제는 체험형 공간으로 바뀐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인천 아트프로 레지던스를 잘 좀 몰라서 그런 경향 같아요. 실제 이 체험형 공간으로 만들어서 버스킹도 하고 뭐 이렇게 행사 주관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체험형 공간은 인천에 많아요. 옆에는 차이나타운과 그리고 여기 근대 문화관도 있고 화랑가도 잘 지금 계속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사실 외부에 있는 작가님들이 한 달에 8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계속 쉼 없이 전시가 진행되고 20명 작가님들이 전시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작가님들이 다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 있는 지인들이나 뭐 화가 동료들, 뭐 작가 동료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그분들이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걸 보고 식사도 하고 그런 게 지역 경제를 엄청나게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주변엔 시끄러워도 태풍의 눈을 보세요. 태풍의 눈은 거기는 고요하잖아요. 태풍의 안에는. 바깥에는 엄청나게 회오로의 바람이 불어도, 그러니까 주변에 팔부드라든가 차이나타운 같은 데서는 그렇게 소리를 내도 아트 플랫폼 안에서는 그 나름대로 특수하게 거긴 조용하게 관람하고 조용하게 즐기고 가는 사람들,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다양한 욕구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는 이미 다양한 체험 가능한 공간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주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 아트 플랫폼만이 줄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나 예술적인 요소들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작가님께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작가님은 또 시민의 입장도 이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저는 궁금해요. 그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이게 경제적인 걸 하는데, 지금 사실 경제적인 게 전부 다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별로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격리단길이라든가 다른 데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이게 아트 플랫폼만이 그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아트 플랫폼은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작가들도 사실 체험 공간인데 그분들도 인천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면서 그 체험에 녹은 거를 작품에다가 표출하는, 섬도 가고 송도도 가고 원도심 뭐 다 배달이 뭐 이런 데 다 보면서 그분들이 작가님들은 예민하게 감성이 무장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이는 스펀지 같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모든 걸 작품에 녹아내고
내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저는 약간 딱 꽂힌 부분이 있었는데 예술인들도 그곳을 체험하는 거다. 예. 맞습니다. 역으로 예술인들이 다양한 예술인들이 모이는 게 전국 레지던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또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오픈 스튜디오가 굉장히 그러니까 지역 문화의 그 밀착형 어떤 행사예요. 사실 현대 미술은 굉장히 개념적이고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작가님들 방을 20명 방을 오픈하면서 그 작가님들이 작품 제작할 때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거를 작가님한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인천 아트프로tom에서 창제적 발표는 서울에 있는 국현이나 국립현대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질적으로 가서 보면 더 오히려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오픈 스튜디오나 레지던시에 대한 정보를 아예 몰랐던 시민들은 사실 그곳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곳에 대한 어떤 질적인 부분들이 와닿지 않을 텐데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픈 스튜디오를 열면서 작업실을 오픈하면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조금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예술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이어서 작가님은 레지던시가 계속 존재해야 되고 유지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근데 인천이라는 도시는 국제적으로 지향하는 도시고 사실 그 앞으로 그 인천이 그 문화의 힘이라는 건 예술의 힘이라는 건 엄청나거든요. 그 힘을 앞으로 그 저력을 하려면은 이 세상에 투자 없이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인천 아트프로토하고 인천 레지던트는 어떤 주춧돌 그 기초를 만드는 거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인천이 앞으로 국제적으로 문화의 아주 강국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춧돌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바로 눈에 보이는 성과는 아니지만 지금의 투자를 통해서 미래 예술인들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거죠. 예. 그리고 인천이라는 데가 바닷길, 그 다음에 이 항공, 해운길, 그리고 이 문화가 외래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원래 반도 국가라서 외래 문화를 중국 문화라든가 계속 일본이라든가 미국에서 오는 문화를 이렇게 다 흡수를 해서 오늘날 이 산업사회에서도 세계선 텔레비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처음에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외국에 있던 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더더욱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이제 텔레비 하면 삼성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요. 그런 것처럼 인천도 가감 없이 외래에 있는 작가들 이런 분들 오히려 초빙해 가지고 더더욱 인천 작가들하고 학생들이 서울까지 가서 전시 보기는 뭐 하지만 인천에 와서 아트플래텀에 와서 주기적으로 이런 이 보면은 공부가 직접 되고 그 레지던트 사업을 이렇게 폐지한다는 게 정말 이게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도 맞고 또 게살 토크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어요. 인천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천이 여러 이제 교류의 기회에 놓여져 있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용광로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천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점이 마지막으로 피켓 시위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사실 PKC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시민 참여를 받아서 3,000명 이상의 청원을 받아서 그 인천시에다가 그 답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속 시원한 답도 못 받고 근데 우리는 이 인천 아트플래텀 레지던스가 얼마나 소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게살 토크에 나와가지고 세상에 좀 이걸 좀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좀 아트플래텀 레지던스가 계속 존속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직접 예술가의 시선으로, 인천 시민의 시선으로 아트 플랫폼 개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저희는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개사리들, 혹은 시민들, 혹은 작가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인천은 100여 년 전에 이 제물포 개항장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많은 거를 개편을 했어요. 근데 그 역사적인 자리에 인천 아트 플랫폼이 있고 또 레지던스가 있습니다. 그 플랫폼은 글자 그대로 오고 가는 데예요. 머무르는 게 아니라 레지던트는 머물렀다가 가지만 또
플랫폼은 떠나고 들어오고 하는 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천이 정말 그 예술의 힘을 알고 여기 대해서 계속 문화를 그 어떤 문화의 그 도시로 지향하려면은 사실 이 레지던트 사업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목소리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